전기세 폭탄 범인은 실내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7월 중순이 되어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네요. 아침부터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고 밖에만 나가도 금세 땀이 줄줄 흐르는 요즘입니다. 이런 날씨에 집에 들어와서 에어컨 하나 시원하게 틀어놓고 싶은 마음 누구나 같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여름이면 늘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요금 고지서죠. 혹시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 받아보시고 깜짝 놀라신 분 계신가요? 에어컨 좀 틀었다고 고지서에 적힌 숫자가 춤을 추는 기분 정말 속상하죠. 평소보다 몇만 원씩 더 나온 전기요금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에어컨 리모컨을 탓하게 되고 결국 더위 참고 선풍기만 틀고 지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에어컨 자체가 문제일까요? 사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우리 집 베란다나 외벽에 숨어 있는 실외기 말이에요. 아, 그런데 비밀을 알려드리기 전에 잠깐 이런 유용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까? 실외기는 에어컨의 심장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실내에서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건 바로 이 실외기가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심장이 숨을 제대로 못 쉬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세는 폭등하고 에어컨 성능은 떨어지고 심지어 화재 위험까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작년 여름 경기도 한 아파트에서 실외기 과열로 외벽이 불타는 사고가 있었어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집 한 채가 순식간에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실외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에어컨을 켜놨는데 예전만큼 시원하지 않아서 온도를 더 낮추게 되고 결국 전기세만 더 많이 나오는 상황 말이에요. 그리고 에어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죠. 이 모든 게 다 실외기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 거예요. 실외기 관리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의 전기세를 한 달에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줄일 수 있고 에어컨 수명을 2년에서 3년은 더 늘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화재 걱정까지 날려버릴 수 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20년 넘게 전기 관련 일을 해오면서 직접 확인한 내용들이에요. 실외기 하나만 제대로 관리해도 이렇게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걸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세요. 실제로 작년에 한 고객분께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60대 후반의 할머니셨는데 여름마다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가서 실외기를 확인해 보니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고 주변에 화분이며 잡동사니가 가득해서 바람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거든요. 간단한 청소와 정리만 해드렸는데 그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3만 원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할머니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지금도 가끔 안부 전화를 주실 정도예요.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실외기 관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리고 우리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 그 모든 비밀을 낱낱이 공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실외기 관리의 핵심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20분만 투자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갑과 집이 정말 시원해질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실외기 관리로 여름을 쿨하게 보내는 법 함께 알아볼까요? 에어컨이 시원한 바람을 뿜어내려면 실외기가 열심히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야 해요. 쉽게 말해서 실외기는 우리 집 에어컨에 땀 흘리는 노동자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내에서 더운 공기를 빨아들여서 차가운 공기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오는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게 바로 실외기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동자가 숨을 못 쉬거나 과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어컨은 점점 힘들어지고 전기세는 치솟게 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실외기 관리가 부실하면 전력 소모가 최대 20%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월 10만 원 나오던 전기요금이 12만 원으로 뛸 수 있다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안전 문제입니다. 실외기 과열은 고장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작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실제로 실외기가 직사광선과 막힌 환기 때문에 과열되면서 화재가 났어요. 외출 중이었던 집주인은 집에 돌아와 외벽이 새까맣게 탄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소방서 조사 결과 실외기 주변에 쌓인 잡동사니와 직사광선이 원인이었대요. 실제로 제가 지난해 여름에 만난 70대 할아버지 한 분은 정말 황당한 경험을 하셨어요. 에어컨을 새로 샀는데 전기요금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집에 가서 확인해 보니 실외기가 베란다 구석에 빽빽하게 끼워져 있었어요. 앞쪽에는 화분이 가득하고 옆쪽에는 세탁기가 바짝 붙어 있고 위에는 빨래 건조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실외기가 완전히 갇혀서 숨을 못 쉬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사고를 막고 지갑도 지키려면 실외기를 똑똑하게 관리해야 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외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 오해들 때문에 전기세가 더 나오고 에어컨이 망가질 수도 있거든요. 첫 번째 오해는 실외기는 그냥 바깥에 두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벽이나 창틀에 딱 붙어 있으면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면 실외기 내부 온도가 60도까지 치솟으면서 에어컨이 과로 상태에 빠지죠. 마치 운동선수가 마스크를 쓰고 달리기 하는 것과 같아요. 숨이 막혀서 제대로 뛸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오해는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덮어놔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실외기는 원래 비바람을 견디도록 만들어졌어요. 오히려 비닐이나 덮개로 덮으면 열이 갇혀서 실외기가 사우나 상태가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실험에서도 커버로 덮인 실외기는 냉각 효율이 10% 이상 떨어진다고 나왔어요. 지난해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실외기에 방수포를 씌워놨다가 과열로 에어컨이 완전히 고장나는 일도 있었어요. 세 번째 오해는 한번 설치하면 손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외기 주변에 화분, 빨래대, 에어컨 커버 같은 게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면 공기순환이 막혀요. 어떤 집은 실외기 앞에 김치 냉장고를 놔두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실외기가 제대로 숨을 못 쉬어서 효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네 번째 오해는 소리가 크면 고장이 아니라 원래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외기에서 평소보다 큰 소리가 나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덜컹거리거나 삐걱거리는 소리는 내부 부품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작년에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는 실외기 소음을 그냥 방치했다가 팬이 완전히 망가져서 교체비로 60만 원이나 들었다고 해요. 다섯 번째 오해는 실외기 청소는 전문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내부 청소는 전문가가 해야 하지만 외부 먼지 제거나 주변 정리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간단한 관리만 해도 전기세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거든요. 이제 오해는 풀렸죠? 그럼 본격적으로 전기세 줄이고 에어컨 오래 쓰고 안전까지 챙기는 실외기 관리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꿀팁은 실외기 주변 공간 확보예요. 실외기는 앞쪽, 뒤쪽, 양옆으로 최소 30cm씩은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해요. 한국에너지공단 실험에서 벽에서 10cm 떨어뜨린 것과 30cm 떨어뜨린 걸 비교했더니 30cm 간격일 때 냉방 효율이 12%나 올랐어요. 실제로 서초구의 한 주택에서 실외기 위치만 조정했더니 한 달 전기요금이 27,000원이나 줄어든 사례도 있어요. 두 번째 꿀팁은 올바른 그늘 만들기예요.
직사광선은 실외기의 최대 적이에요. 하지만 사방을 막으면 안 되고 위쪽과 한쪽 면만 가려주는 게 좋아요. 요즘 온라인에서 만원대에 파는 자외선 차단 차양막을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바람길은 절대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는 실외기 위에만 간단한 차양막을 설치했더니 여름 전기요금이 30%나 줄었다고 해요. 세 번째 꿀팁은 정기적인 먼지 제거예요. 실외기 뒤쪽 금속 핀 부분에 먼지가 쌓이면 열 교환이 잘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마른 칫솔이나 부드러운 브러쉬로 살살 털어주세요. 물호스로 세게 뿌리면 내부 전자부품이 고장날 수 있으니 절대 금물이에요.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만 제대로 해도 냉방 효율이 11%, 전력 소모가 13% 줄어든답니다. 네 번째 꿀팁은 진동 방지예요. 실외기에서 나는 윙윙 소리나 덜덜거리는 진동 때문에 잠 못 이루신 적 있죠? 실외기 바닥에 고무 패드나 방진 패드를 깔아주면 소음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아래층 민원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진동으로 인한 부품 마모를 줄여서 수명이 늘어나요. 송파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었는데 방진 패드 하나로 해결됐다고 해요. 다섯 번째 꿀팁은 실외기 온도 관리예요. 여름철 실외기 주변 온도가 너무 높으면 효율이 급격히 떨어져요. 실외기 근처에 화분을 두거나 스프링클러로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서 온도를 낮춰주면 좋아요. 다만 실외기에 직접 물을 뿌리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꿀팁은 실외기 배수 관리예요. 실외기 아래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건 정상이에요. 이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배수구를 막지 말고 물이 고이지 않게 해주세요. 물이 고이면 모기가 생기거나 악취가 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꿀팁은 계절별 관리예요. 봄에는 겨울 동안 쌓인 먼지와 낙엽을 청소하고 여름 전에는 전체적인 점검을 받으세요. 가을에는 낙엽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하고 겨울에는 실외기가 얼지 않게 관리해 주세요. 여덟 번째 꿀팁은 냉매관 보온재 점검이에요. 실외기와 실내기를 연결하는 파이프에 감겨있는 보온재가 벗겨지거나 손상되면 냉방 효율이 떨어져요. 보온재가 낡았으면 교체해 주시고 테이프로 감겨있는 부분이 풀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실외기 고장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팬이 돌지 않거나 반대로 돌면 회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평소보다 소리가 크거나 이상한 소리가 나면 내부 부품 점검이 필요해요. 실외기 표면이 평소보다 뜨겁거나 배관에서 기름 같은 게 새면 냉매 누출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실외기에서 타는 냄새가 나거나 전선이 검게 탄 흔적이 보이면 즉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를 불러야 해요. 한국소방청 통계로 보면 최근 5년간 실외기 관련 화재가 200건 이상 발생했는데 대부분 과열과 누전이 원인이었어요.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아차리고 대처하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작은 점검 비용으로 몇백만 원짜리 화재나 고장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운 실외기 관리 꿀팁들 어떠셨나요? 이제 여러분도 실외기 관리의 달인이 되셨을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실외기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름 전기요금을 월 10,000원에서 20,000원까지 줄일 수 있고 에어컨 수명도 몇 년은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실외기 주변을 깔끔히 정리하고 최소 30cm 이상 여유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둘째, 그늘막으로 직사광선은 막되 바람길은 절대 막지 마세요. 셋째, 주 1회 정도 마른 브러쉬로 먼지를 털어내고 물은 절대 직접 뿌리지 마세요. 넷째, 고무 패드로 소음과 진동을 줄여주세요. 다섯째, 이상 신호 발견하면 바로 전문가 점검.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전기요금은 줄고 에어컨은 오래 쓰고 화재 걱정도 뚝 떨어질 거예요. 특히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공간 확보와 청소예요.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해도 효과를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도움을 드린 60대 후반의 한 고객분은 실외기, 주변 정리만으로도 전기요금이 4만 원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실외기 관리는 혼자서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높은 곳에 설치된 실외기는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 혼자서 무리하지 마세요. 자녀분들이나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실외기 관리 시기도 중요해요. 여름 한복판에 시작하기보다는 지금처럼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미리 해두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이미 더워진 다음에는 실외기가 뜨거워서 만지기도 어렵고 청소 효과도 떨어지거든요. 여름철 전기세 폭탄, 더는 두렵지 않죠? 여러분의 실외기가 베란다에 있든 외벽에 있든 옥상에 있든 오늘 배운 팁으로 시원하고 안전한 여름 보내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번 정리해 놓고 끝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효과가 지속돼요. 여기서 실생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실외기 청소할 때 사용한 브러시나 도구들은 따로 보관해 두세요. 그래야 다음에 청소할 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청소한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시면 언제 다시 해야 할지 기억하기 쉬워요. 또 실외기 주변에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식물 선택도 중요해요. 너무 크게 자라는 식물이나 잎이 많이 떨어지는 식물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공기 정화 효과가 있으면서도 관리가 쉬운 작은 화분 정도가 적당해요. 실외기 관리뿐만 아니라 에어컨 사용 습관도 함께 개선하시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적정 온도는 26도에서 28도 사이로 설정하시고 외출할 때는 미리 10분 정도 일찍 꺼주시면 전기요금 절약에 도움이 돼요. 또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시면 체감 온도가 낮아져서 에어컨 온도를 높여도 시원하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에어컨 필터 청소도 함께 해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실외기만 깨끗하게 해놓고 실내기 필터가 더러우면 효과가 반감되거든요. 필터 청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시면 돼요. 혹시 실외기 청소나 점검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요. 전기요금이 줄어든 경험이나 에어컨 성능이 좋아진 이야기 또는 이런 실수는 하지 마세요 같은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처음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실제 경험담이 정말 소중한 정보가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집 실외기는 어떤 상태일까? 하고 궁금해하신 분들 댓글로 간단히 상황을 설명해 주셔도 좋아요. 물론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가 해야 하지만 간단한 조언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이런 유용한 생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특히 어르신들이나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작은 관심과 정보 공유가 모든 사람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여름나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올 여름은 정말 무더울 것 같은데 오늘 배운 실외기 관리법으로 시원하고 경제적이고 안전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내시기를 응원합니다.